이번 시간에는 계기형 변압기입니다. 계기형 변압기인데 우리는 계기형 변압기를 PT라 그러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PT. 그럼 PT가 뭐냐? 이제 일단은 이 말 자체를 알면 되는데요.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포텐셜. T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포텐셜은 무슨 뜻이냐? 이게 전압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테이지. 볼트를 얘기하는 거죠. 볼트.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트랜스포머는 TR을 얘기하면 돼요. 변압기죠. 트랜스포머가 변압기죠. 그래서 아래 건 전압이고 이거는 변압기다. 변압. 압이 뭐예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변성하는 기계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압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앞자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죠? 이게 트랜스포머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PT에 대해서 자,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좀 꼭 알아야 될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선로가 이렇게 전원측이 들어오면 여기에 아주 특고압이 걸리죠. 특고압. 예를 들어서 뭐 22.9kV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다 해서 전압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압을 우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전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계를 붙이게 되는데, 이 전압계가 22,900V짜리 전압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을 이제 일정한 비율로 다운 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TR을 써서, 다시 말해서 TR은 여기서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 거니까 PT라는 장비를 써서, PT라는 걸 써서 다운 시켜주죠. 그죠? 다운 시켜줘서 여기 전압계의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약하게 만든 거죠. 전압을 다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그림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립니다. 이게 단선도용 심벌이, 단선도용 심벌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냥 단선으로 나타낼 때, 선 하나로 나타낼 때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선도용 심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복선도용 심벌. 복선도용 심벌이다. 표시란 얘기죠. 요건 단선도고 요건 복선도고. 그러니까 생긴 거를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이제 도면에서 PT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심벌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심벌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뭘 보느냐 이런 얘기인데, 전압비입니다. 전압비. 그래서 1차 전격 전압이 있고요. 2차가 있는데, 보통 2차 전압은 2차 전압은 무조건 110V입니다. 몇 볼트라고요? 110V로 맞춰진다. 그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2차 전압은 몇 볼트? 110V가 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격 1차 전압은 어떻게 했냐? 그럼 1차 전압은 어떻게 하면 3300,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6600, 그죠? 22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볼트로 친 거죠. 볼트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전압이 22.9kV인데 이게 13.2kV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 선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선로가 3300이에요. 그럼 2000은 110V가 나와야 되니까 3300 대 110짜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PT를 사와야 된다 그럴 때 3300 대 110짜리를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차가 전압이 6600이다. 그러면 6600 대 110짜리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22000이다. 그럼 22000 대 110짜리를 사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13200, 22.9일 때, 22.9kV일 때 얼마짜리를 사온다고요? 13.2 대 13.2kV 대 110V짜리를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잘 가다가 왜 여기는 갑자기 이렇게 줄었냐 이런데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 PT는 각 상마다 한 대씩 답니다. 어떻게 한대요? 각 상마다 한 대씩. 그럼 삼상이면 몇 대를 달아요? 총 3대를 달아야 돼. 3대. 그래서 상마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압이 기준이 됩니다. 상전압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기 22.9에서 우리가 22.9에서 나누기 루트 3을 합니다.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이게 바로 13.2kV가 나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22.9는 선전압이니까 선전압. 상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루트 3으로 안 나와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이거는 델타 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결선이라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어떻게 돼요? 상전압하고 선전압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3.2니까 13200이라고 해야 되죠. 13200 대 110V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Y결선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만 22.9kV는 Y결선이죠. Y결선이니까 그 상전압에 곱하기 루트 3배를 해야지 선전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게 상전압이 필요한 거니까 상전압은 루트 3을 넘기면 선전압에 나누기 루트 3A죠. 요게 선전압이 22.9가 온 거고 루트 3으로 나누면 그게 요게 13.2kV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Y결선일 때 13.2가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선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이제 PT가 들어온다 그랬죠. PT가 들어오고 여기 이제 전압계가 이렇게 있죠. 전압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PT잖아요. 포텐셜 트랜스포머인데 이렇게 있을 때 퓨즈에 관한 건데 1차 측에 우리는 퓨즈를 쓰게 됩니다. 이쪽에 퓨즈를 1차 측에 퓨즈를 써야 되고 2차 측에도 퓨즈를 써야 됩니다. 근데 도면에서는 보통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생략하는 거죠. 다 같이 알고 있는 걸로 이미 서로 생각을 하고 이제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원칙이 1차 측에 들어가야 되고 2차 측에 둘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럼 1차 측에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단락이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PT 측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선로로 이렇게 파급이 되겠죠. 그 충격이.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2차 측에는 왜 쓰느냐? 자, 1차 측에는 2차 측에는 2차 측에 단락이 되면 PT가 또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T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PT 보호. 이쪽에 1차는 어떻게 돼요? 선로 보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은 좀 PT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핵심적인 건 알아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PT의 포텐셜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알아뒀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시험 보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